현각과 함께하는 고전점성학. 오늘은 하우스의 의미와 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란 뭐냐? 하우스란 태양이 다니는 길, 즉 황도를 얘기하죠. 황도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보여준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60도를 12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의 하우스는 몇 도? 30도가 된다는 거죠. 30도. 그래서 그 각 하우스는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에 걸려있는 별자리, 그리고 그 하우스에 들어있는 행성, 그 하우스로 나타나는 삶의 특정 영역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우스의 순서는 동쪽 지평선, 호라이즌 아래부터 첫 번째 하우스, 두 번째 하우스 해서 12개의 하우스가 있다. 그 12개의 하우스는 12별자리가 지정이 된다. 그래서 하우스는 총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에 의하면 하우스는 총 12개가 있고 그 12개 하우스에는 12별자리가 각각 지정이 된다. 그리고 7개의 행성, 7개의 행성이 각 하우스에 배치가 된다. 그래서 하우스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지평선, 호라이즌을 우리가 어센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센던트를 경계로 해서 위쪽은 보이는 곳이고 아래쪽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영역은 사회적, 객관적 성향을 나타내는 공간이고, 지평선 아래쪽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자기 개인의 주관적 성향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차트에서 호라이즌, 어센던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행성들이 많은 경우와 아래 행성들이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위에 행성들이 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활동이 겉으로 많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고, 호라이즌 아래 행성들이 많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활동이 잘 드러내지 않는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별들이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는지, 즉 행성들이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사회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 개인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호라이즌, 어센던트라고 얘기를 해요. 상승점과 하강점 위에 있는 곳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 즉 사회적 객관적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 공간이고, 그 아래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자기 주관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좌우선을 또 기준으로 해서, 즉 천정점과 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왼쪽은 자발적인 공간이고 본인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차근차근 성취해 나가는 공간, 오른쪽은 우발적 사건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론을 다 배우고 실제 차트를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보다 더 반복적으로 또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우스는 별자리라는 옷을 입은 행성이 거주하거나 주인이 되어 관리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1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개 하우스가 지정이 되는데, 그럼 1하우스가 양자리인 경우도 있고 1하우스가 황소자리인 사람도 있고 1하우스가 뭐 사자자리인 사람도 있고 또 1하우스가 천칭자리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12개의 하우스 12개의 별자리가 각각 1하우스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별자리의 주인,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죠. 7행성의 주인이 각각 하우스를 담당하는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자리의 1하우스에 양자리가 위치할 경우에는 양자리의 성향, 양자리는 불의 행성이고 활동궁이고 남성이고 이런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 양자리를 관리하는 양자리의 로드는 뭐예요? 화성. 그래서 화성의 성향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생은 크게 12개의 하우스로 나누어서 각각의 집을 관리하고 어떤 집에 거주하고 있는 행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청궁도의 최초의 읽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청궁도 읽기의 기본 흐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우스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개인의 인생이 비로소 구체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즉 1하우스와 1하우스의 로드, 즉 1하우스의 로드는 주인이죠. 그래서 네이티브의 성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하우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1하우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1하우스를 보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하우스가 어떤 별자리가 위치했고 그 다음에 그 별자리의 로드, 행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이티브의 성향을 나타낸다. 이걸 명리에서는 뭐 일주론 뭐 이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갑자일주, 을죽일주 뭐 이런 일주론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점성학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시스템이 있어요. 하우스를 보는 시스템에는 고전의 점성학자들에 따라서 하우스 시스템을 자기들이 많이 사용했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딱 두 가지를 씁니다. 자, 일단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코후, 프라시두스, 뭐 알카비두스, 네기오 몬타누스 등 여러 가지 하우스 시스템이 있어요. 한 열 몇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점성학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편하고 자주 이용하는 하우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네이티브 개인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사건을 찾아낼 수 있는 하우스 시스템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피리 하우스 시스템과 포피리 하우스 시스템과 홀사인 시스템, 홀사인 하우스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시스템은 점성술 관련 프로그램, 저희는 모리누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모리누스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전 강의에 가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하우스 시스템에는 포피리 하우스 시스템과 홀사인 하우스 시스템, 포피리 시스템과 홀사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우스를 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가 나타났어요. 차트. 그러면은
이 차트는 여기에 지금 노란 선이 쫙 나타났죠? 자, 이거는 뭐예요? 저쪽 끝은 동쪽으로서 태양이 상승하는 점, 여기는 태양이 하강하는 점, 이거를 우리는 어센던트라고 합니다. 어센던트, 호라이즌,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을 어센던트, 그 다음에 태양이 내려가는 지점을 디센던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하우스, 그 다음에 2하우스, 3하우스, 4하우스, 5하우스, 6하우스, 7하우스, 8하우스, 9하우스, 10하우스, 11하우스, 12하우스 이렇게 일단 12개의 하우스를 배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1하우스다 그랬어요. 1하우스. 그래서 1하우스에 어떤 별자리가 오는지, 그 다음에 1하우스 별자리의 로드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주보는 하우스끼리는 서로 크기가 시작되는 도스, 즉 황도 12공상에서 하우스 커스프가 위치하는 지점을 뜻하는데 항상 대칭을 이룬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1하우스의 시작점과 7하우스의 시작점. 자, 하우스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1하우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시작이 되는 지점을 뭐라고 그런다? 커스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커스프. 그래서 1하우스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하우스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각 하우스를 분류한 이 선을 우리는 커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1하우스의 커스프는 7하우스의 커스프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럼 2하우스의 커스프는 2하우스의 커스프는 어디예요? 2하우스의 커스프는 여기죠. 그래서 이거는 8하우스의 커스프와 반대된다. 3하우스의 커스프는 9하우스의 커스프와 반대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커스프, 즉 1하우스와 7하우스는 서로 반대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나 자신이니까 여기 반대는 뭐가 될까요? 나와 상대방.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나와 배우자. 거래처일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 거래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하우스와 7하우스, 2하우스와 8하우스, 3하우스와 9하우스, 4하우스와 10하우스, 5하우스와 11하우스, 6하우스와 12하우스는 서로 반대된다. 서로 반대된다. 마주보고 있다. 명리에서는 이거를 충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고급반에 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은 하우스의 로드는 뭐라고 그랬죠? 지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하우스를 지배하고 담당하는 행성, 즉 주인이다. 그 하우스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양자리의 주인은 뭐예요? 화성. 그렇죠? 염소 자리의 주인은 토성. 그렇죠? 물병 자리의 주인은 토성. 물고기 자리의 주인은 목성. 우리 다 외웠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하우스 커스프가 걸리는 별자리에 눌러인 행성, 해당 별자리에서 눌러십을 얻는 행성을 뜻하는데, 눌러십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배자,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천칭 자리에 눌러는 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칭 자리에 눌러. 천칭 자리는 어떤 행성이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금성이 된다고 그래요. 금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성이 하우스의 로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로드는 주인, 지배인, 지배자, 통치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우스에는 크게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 선, 즉 수평선과 지평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호라이즌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상승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상승점,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점, 그리고
천중점과 천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긴 태양의 상승점, 즉 지평선 상승점, 이거를 어센던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센던트. 그다음에 여기는 태양이 내려가는 지점, 하강점을 디센던트, 약자로 DSC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태양이 최고점에 오르는 것, 천중점, 이거를 MC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를 천저점, IC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건 이미 상승점, 하강점, 천중점, 천저점은 처음에 초창기에 강의를 할 때 네 가지 영역, 네 가지 포인트, 네 가지의 포인트,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앵글 포인트라고 해서 꼭 기억을 해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 아래는 지평선 아래, 지평선 아래, 그 다음에 지평선 위, 그 다음에 지평선 아래에서 왼쪽, 오른쪽, 지평선 위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지평선 아래로 왼쪽은 주관적인 자기인식, 오른쪽은 주관적인 외부인식, 여기는 내부고 여기는 또 외부고, 여기도 외부고 여기도 내부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 즉 1, 2, 3하우스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주관적인 자기인식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4, 5, 6하우스는 주관적인 외부인식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지평선 위로는 객관적인 자기의식을 나타내는데, 그렇죠? 객관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자기 위로는 객관적인 자기인식, 여기는 10, 11, 12하우스는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나타내고, 이쪽은 7, 8, 9하우스는 객관적인 외부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보면은 여기는 주관적인 자기인식, 여기는 주관적인 외부인식, 여기는 객관적인 자기인식, 여기는 객관적인 외부인식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어떤 별자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성들이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기인식이라는 건 뭐냐?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 외부인식은 내가 사회적 현상이나 타인을 바라보는 것을 외부인식이다, 이렇게 규명 짓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객관적 자기인식은 내 기준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으로 객관적 판단, 지표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 외부인식은 내 기준대로 사회적인 현상이나 그 다음에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렵죠? 그래서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거는 내가 상대방, 이거는 내가 나만, 나와 상대방, 상대방이 나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그걸 해석하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의 앵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차트를 보면, 자, 상승점, 이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점, 그 다음에 이거를 어센던트라고 얘기하는데, 어센던트는 1하우스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자기 표현의 지표, 나의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강점을 디센던트라고 얘기하는데, DSC. 그래서 디센던트는 7하우스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정점, 이거를 MC, 메이움 코엘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10하우스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외적 성취도, 보통 직업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저점은 IC라고 해서 이문코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하우스의 시작으로 내적 만족도를 표시하는 것이 이문코엘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앵글 포인트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각 하우스마다 하우스를 분류하는 커스프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 이게 어센던트니까 여기가 1하우스, 여기는 2하우스니까 여기는 2하우스 커스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어센던트를 기준으로 해서, 즉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동적,
태양이 상승하는 지점, 요거를 어센던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 4하우스, 5하우스, 그래서 12하우스까지 명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커스프는 뭐냐? 하우스가 시작되는 지점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하우스와 하우스를 분류하는 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커스프의 별자리가 그 하우스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센던트, 디센던트, MC, IC의 행성이 3도 이내로 몰려 있을 경우는 기란 엑스펙트가 각을 맺으면 네이탈 차트에서 많은 지분을 갖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도라고 그랬어요? 30도. 그러면은 여기에 3도 이내에 여기 행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센던트에 가깝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센던트와 멀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다면,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다면 이 행성은 IC와 가깝기 때문에 몇 도 이내? 3도 이내로 있을 경우에는 그게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있다는 얘기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럼 길성인 경우에는 길한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흉성인 경우에는 흉한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길성이 힘이 크면 삶이 좀 편안할 것이고, 흉성이 좀 힘이 크면 삶이 좀 고단하다, 뭐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달 또는 여러 가지 토목, 화, 금, 수, 5개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은 빼고, 그래서 이 7개 행성 중에서 태양과 달은 누미너리, 방원체, 나의 배터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 나를 드러내게 하는 힘.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 이런 행성들이 들어있는 하우스는 주인공이 가장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행성들이 어느 하우스에 배치되어 있느냐. 자, 하우스는 총 12개가 있는데 행성들은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삶이 좀 이렇게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행성들이 몰려 있을 수도 있고 고르게 분포가 된다 하더라도 12개에서 7개를 빼고 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 5개의 하우스는 비어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인생은 고다, 삶은 고다 그랬어요. 어차피 편협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편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편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성이 어떤 하우스에, 좋은 하우스에, 그 다음에 앵글 포인트에 가깝게 힘이 있으면은, 길한 행성이 있으면은 삶이 편안할 것이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삶을 살 것이고 뭐 이렇단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발전해서 그 영역, 그리고 그 하우스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